요즘 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이 훌쩍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애견숍도 많이들 찾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한 애견 분양센터의 CCTV에 고스란히 남긴 이 여성의 행동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강원도 강릉의 한 애견 분양센터입니다. 지금 네. 여성이요, 뭔가 좀 불만을 드러내더니 가방에서 강아지를 꺼내서 던집니다. 지금 저 여성이요, 이날 아침에 지금 던진 강아지를 분양해 간 건데요. 무슨 일인지 7시간 후에 다시 애견센터를 찾아서 강아지를 애견센터의 주인에게 던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혹시 홍순빈 아나운서 뭐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게 인형이나 그런 물건이 아니라 지금 강아지라고 살아있는 강아지예요? 저 강아지가 굉장히 어린 강아지예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인형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저 연약해 보이는 강아지를 이 애견센터의 주인, 지금 아래 계시는 분한테 던진 겁니다. 아하. 저 강아지는 애견센터 주인의 몸에 맞고 네. 바닥에 떨어져서 네. 크게 다쳤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말 살아있는 강아지를 저렇게 냅다 집어 던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저 사람이 저런 행동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9일날 이제 강릉의 한 애견샵에서 이 발생했던 일인데요. 네. 아침에 아마 저거 던진 그 강아지를 던진 여성이 2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3개월 정도 된 그 마르티스 그 강아지를 분양해 간 모양입니다. 뭐 한 50만 원 상당의 그 구입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나서 집에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갔는데 아까 그 나온 시간대가 이제 한 7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요. 당일날, 그럼 당일날이군요. 당일날입니다. 네. 이 여성이 나타났으니까 오후 한 5시경 다시 온 거예요. 네. 와가지고 이 여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강아지가 강아지 변을 먹는다. 변을 먹는다. 이제 네. 그러면서 이거 아무래도 나 이거 반환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환불, 환불해달라. 애견숍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강아지가 이 낯선 환경에 있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좀 지켜보자.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은 이 강아지 말고도 또 몇 마리의 강아지를 또 별도로 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다른 강아지들도 이거 보고 또 따라할까 봐 우려되니까 환불해달라. 네. 근데 이제 좀 더 지켜보자 하면서 조금 미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분노해가지고 그냥 바로 주섬주섬 아까 그 보인 것처럼 강아지 꺼내서 그냥 집어 던진 거예요. 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이 얘기만 들어도 애견숍 그 주인분께서 다짜고짜 환불 못 해주고 있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환경에서는 이럴 수 있으니 조금만 더 지켜보시오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 여성의 말에 따르면 이 여성은 가게에서 이 강아지가 자신의 변을 먹는 식분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본인에게 분양을 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24시간 내에 무조건 환불을 해달라. 네. 그리고 50만 원 상당으로 내가 이 강아지를 분양을 받았지만 네. 한 30만 원만 돌려줘도 내가 이것을 환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애견숍 사장이 환불을 해줄 수는 있는데 당신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해서 환불을 안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여성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네. 이 여성이 이 얘기를 듣고 분노를 해서 강아지를 집어 던졌다라고는 하지만 네. 어떠한 이유건 이렇게 어린 강아지를 저렇게 던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생후 3개월, 이제 석 달 된 정말 앞서 보셨죠? 언뜻 보면 그냥 인형이라고 착각할 정도의 체구의 그 말티즈 종이랍니다. 그 강아지를 그 데리고 온 애견용 가방에서 꺼내더니 그냥 주저함도 없이 집어 던지는 순간에 저희가 화면을 정지했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혐오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러면 애견숍 입장에서는 그냥 즉석에서 환불을 해줄 수 있는 또 있었을 텐데 왜 그러면 당시에는 바로 환불 조치를 안 했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요새 반려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애견샵에서 반려동물을 분양을 할 때 분양 계약서를 다 작성을 합니다.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 해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네. 뭐 장염, 홍역 등의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을 해지해 주는데 이렇게 식분증이나 뭐 강아지가 토를 하거나 이런 증상에 대해서는 뭐 꼭 모든 가게가 그런 건 아닌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경우는 해지 사유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애견샵 주인은 식분증이 이제 환경이 바뀌면 그럴 수 있으니 조금 네. 더 지켜보자라고 해서 일단 거절을 한 거죠. 아하. 그런데 지금요, 다시 그러면 그 앞 상황으로 돌아가서 홍순빈 아나운서, 저 20대 여성이 가방에서 말티즈를 꺼내자마자 집어 던졌잖아요. 그 강아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성이 그 강아지를 던지고 그냥 강아지를 애견샵에 놓고 가버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애견샵 사장님이 그 강아지, 주인을 잃은 강아지가 불쌍했는지 밥을 챙겨주는데요. 네. 그날 밤부터 구토 증상을 보이더니 아이고. 그 다음날 새벽에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되면은 추정입니다만 보통 김동철 교수님 그냥 이렇게 바닥에 던져도 충격 같은 게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후 3개월이면 강아지면요. 정말 저 바닥에 만약 부딪혔다면 또는 둔탁한 물건에 부딪혔다 해도 그 충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아마 이제 뇌진탕으로 뭐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 이 여성은 사실 4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아하. 현재 이제 뭐 몰티즈 2마리, 엘치코기 1마리, 뭐 포메라니안 1마리 이래서 4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네. 이 지금 죽은 강아지를 사실은 충동적으로 분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용모로 왔다가 네. 예쁘네라고 충동적으로 사갔다는 얘기거든요. 아하. 자, 이런 상황은 뭐냐면 네. 충동적으로 사갔다는 얘기는 충동 성향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추정이긴 거고. 합니다만. 추정입니다만은.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동물을 살아있는 동물을 던졌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사물을 던지는 것과 네. 살아있는 어떤 동물을 던지는 것들은 네. 사실 좀 많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하.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들도 아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사실 그 식분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 자기의 변을 먹는 게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 강아지가 한 달 정도면은 사실 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태어난 지 한 달 정도면. 그래서 작은 쇼케이스 안에 상당히 이렇게 웅크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10마리 중에 한두 마리가 보통 식분증이 있는 것들이 일반화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큰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하. 좀 더 사랑으로 키웠더라면 네. 막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애견숍 사장님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 왜 분양 계약서를 이 몰티즈 종을 분양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성이요. 전에도 이 애견숍에서 분양을 받은 적이 있대요. 그러다가 파기, 즉 계약을 깬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계약서를 받아내고 이번 몰티즈종을 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내동댕이 친 이후에 김복준 의원님 예. 이튿날 이 몰티즈가 결국 안타깝게 네. 죽고 말았대요. 예. 사과는 했답니까 혹시? 아마 이 여성이 강아지를 본인도 애견 인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강아지를 던지고 갔으니까 마음이야 편치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마 다음 날 이제 그 애견숍 주인하고 감정이 좀 수그러들으니까 뭐 저 장문에 그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미 그때는 이 강아지는 죽고 난 이후였던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애견숍 주인이 이제 가해 여성에게 강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알리면서 네. 죽은 사실을 알리면서 법적인 어떤 소송을 걸리겠다는 그 저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아. 그러니까 또 확 돌변해 버렸어요. 네. 어떻게 돌변해 버렸냐면 네. 일부러 죽이신 거겠죠. 예. 애견숍 사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뭐 이제 SNS를 통해서 일부러 죽인 거겠죠. 네. 강아지 당신이 직접 죽여놓고 왜 나한테 책임 묻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페북이 요즘에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는데 SNS상에다가 애견숍 널리 퍼뜨리겠다 글을 올려서 어허. 장사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뭐 네. 그런 거 등등 이제 올려가지고 오히려 이제 저 적반하장의 어떤 태도를 보였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저 SNS가 아마 애견숍 사장 아들이 아마 올린 걸로 보이는데 네. SNS가 퍼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여성이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혹시 최단비 변호사님,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따지려면 혹시 그 죽은 몰티즈에 대해서 글쎄요, 사람이 변사를 하게 되면 국과수가 부검을 합니다만
이 일도 혹시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그 죽음, 그 몰티종의 사망 원인을 좀 혹시 밝혀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망 원인을 밝혀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동물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있는데 이 어허. 동물보호법 위반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이제 사망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강아지가 사망한 이유가 지금은 현재 뇌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어허.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던진 행위로 인해서 강아지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물론 CCTV 같은 것들이 확보돼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 강아지가 왜 사망했는지를 밝힐 필요는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스스로 이 애견숍 사장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보면 자신이 네. 다른 강아지들을 키우고 있고 다른 강아지를 굉장히 사랑으로 키우고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반려견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동물 같은 경우를 물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실은 가족의 일원으로 보는 것인데 우리가 아픈 가족을 내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불과 3개월밖에 안 되니 작은 강아지가 집에 와서 적응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강아지를 처음 키우는 것도 아니고 집에 다른 강아지도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고 맞아요. 있는 분이 맞아요. 이것을 가서 환불을 요청을 하고 환불을 물론 애견숍 사장이 본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강아지를 내동댕이 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저는 좀 이해가 어려운 행동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애견숍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글쎄요, 몰티즈, 이분도 아마 많은 그 애견, 반려동물을 사랑하신 마음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또 그리고 이 애견숍의 또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애견이, 이 몰티즈가 죽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경찰에 아마 수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접수되지는 않았고요. 네. 우리가 언론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사실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를 하고 있어요. 예, 동물보호법에 보면은 동물 던지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 김호인 변호사님이 경찰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정식으로 고소장이나 이런 수사가 이 직접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일단은 사실관계를 좀 아마 지금 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도 이 내용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아마 문제가 커지고 있으니까 경찰도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앞서 보여드린 혹시 그 애견숍 내부의 CCTV도 혹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가장 여기서는 중요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서 동물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사람한테 실시하는 것처럼 부검까지 실시하진 않거든요. 아하. 근데 다만 이 사건에서 CCTV가 없었다면 저 실제로 충격을 가한 사람이 누구인지 CCTV를 가리기 어려웠을 텐데 명확히 드러나고 저 동물을 던지는 행위와 사망에 관한 인과관계에 다른 요인이 없거든요, 지금. 그리고 가사 사망에 대한 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지금 아까 그 수사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던지는 것 자체가 학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물묘안법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워낙 또 이제 공론화됐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건 친고죄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제 인지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 사건 많은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한테는 정말 충격적인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